숨가쁘게 달려온 세월, 문득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주름진 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제 좀 쉬어야 할 나이인데 왜 더 바쁜 것 같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듯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막상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것 같은 허탈감. 어쩌면 나만 이런 건가 싶어 홀로 마음 졸였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가슴에도 이와 같은 먹먹함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진정 나를 위한 삶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고민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올 때면 김영수 씨는 늘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갓 환갑을 넘긴 그는 몇 년 전 회사에서 명예롭게 퇴직했지만 어쩐지 그 이후로 삶은 더 팽팽한 고무줄처럼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내 시간을 찾아야지 하고 꿈꿨던 장밋빛 은퇴 생활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의 하루는 해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손주 녀석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면 아내가 시키는 마트 장보기 심부름이 기다렸습니다. 허리가 시큰거려도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길은 늘 땀으로 축축했죠. 점심을 대충 때우고 나면 동네 경로당에서 열리는 무료 특강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뭔가 배워야 한다는 주변의 시선과 스스로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들 내외가 퇴근할 때까지 손주를 돌봐야 했고 겨우 잠자리에 들면 낮 동안의 피로와 함께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세상은 이제는 당신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듯 했지만 영수 씨의 하루는 온전히 그를 위한 시간이 단 한 조각도 없는 퍼즐 같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지친 얼굴을 볼 때면 마치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엑스트라가 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중에를 위해 지금을 희생했던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그 나중이라고 불리던 지금은 또 다른 종류의 바쁨과 의무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해질녘 텅 빈 거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의 눈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처럼 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밤이 깊어도 쉽게 잠들 수 없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의 마지막 장인가? 그는 늘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지만 메아리 없는 허공에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슴에도 영수 씨의 질문과 닮은 먹먹함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영수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 한 사람만의 외로운 독백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질문의 메아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믿을까요? 심지어 모든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여겨지는 은퇴 이후의 삶조차도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지런함은 미덕이었고 휴식은 게으름으로 치부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숨 쉴 틈 없이 달려왔죠. 그 압박감은 마치 끈질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쉬는 것은 죄악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 후에도 마치 해야 할 숙제라도 남은 것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봉사활동, 자격증 취득, 동호회 활동, 물론 이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 해라는 강박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건 아닐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믿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간절한 외침이지만 우리는 그 외침을 애써 외면하며 또다시 익숙한 바쁨 속으로 도망치곤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 지낸 새가 문이 열려도 날아가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서성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2년간 잘 노는 삶을 살아보며 이 깊은 고민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문제는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나중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었나요? 그 나중이 바로 지금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온전히 당신의 시간이죠. 60세 이후 가장 잘 사는 사람은 결국 잘 노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논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거나 게으름을 피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진정한 욕구를 찾아 내 영혼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나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수 씨가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며 느꼈던 피로, 경로당 특강에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손주를 돌보며 밀려오는 공허함.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퍼즐 조각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갈증은 아니었을까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속삭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 속삭임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큰 자유와 용기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당신의 남은 시간을 채워나갈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마치 아침 이슬처럼 가볍게 스며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여는 듯한 낯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이 문장을 소리내어 말할 때마다 제 안에서는 묘한 저항감이 일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몸에 익은 옷을 벗어던지려 할 때의 어색함 같았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이라는 거대한 목록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해야 했고, 주말이면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숙제를 부여받았죠. 그러다 보니 문득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는 순간이 찾아오면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서는 법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며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는 그 고요함 속에서 제 내면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쉬어도 괜찮을까? 이렇게 게으름을 피워도 되는 걸까? 수십 년간 제 삶을 지배했던 부지런해야 한다는 강박이 거대한 먹구름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 먹구름은 때론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처럼 몰아쳐 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다들 활기차게 무언가를 하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잠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아주 희미하게 빛나는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오랜 세월 단단한 껍질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막 그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듯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껍질을 깨는 과정은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하니까요.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동물처럼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펴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씨앗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기로 했습니다. 사회가 말하는 좋은 삶의 기준이 아니라 제 영혼이 속삭이는 나만의 좋은 삶을 찾아 나서기로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풍 후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처럼 제 안에는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감과 자유로움으로 가득 찬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너를 위한 시간을 살아도 돼. 그 한마디가 제 삶의 나침반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씨앗은 제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제 삶의 진실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그 너머의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바빴을까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쉼없이 달려왔을까요? 문득 영수 씨가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며 느꼈던 그 피로감이 제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피로는 단순히 장을 봐서 생기는 육체적인 고단함이 아니었을 겁니다. 경로당 특강에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손주를 돌보며 밀려오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던 그 마음 또한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과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 애썼던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일을 강타하는 듯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바쁘게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 뿌리내린 진실은 우리가 그토록 바쁘게 살면서도 정작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겨를조차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헤매는 배처럼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던 겁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대개 비슷했습니다. 나중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그 나중이라는 막연한 미래를 향해 오늘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가슴 속에서는 묵직한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꿈꿨던 나중이 바로 오늘이었구나. 이 순간이었구나.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제 안의 모든 저항감과 불안감이 마치 봄날의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잣대에 갇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뿐이며, 저에게는 제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선택할 온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이 문장은 이제 더 이상 억지로 외치는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가장 솔직하고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제 자아가 햇살을 맞이하듯 활짝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성취했는가 보다 얼마나 자유롭게 노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자유는 바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제 삶의 모든 페이지를 다시 쓰는 가장 아름다운 첫 문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뿌리내린 순간부터 세상은 마치 새로운 색깔로 덧이 펴진 듯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세상을 마주한 느낌이랄까요. 익숙했던 풍경들이 낯설고도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조급함이 먼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따스함,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이 먼저 마음을 채웠죠.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그 작은 소리들과 빛깔들이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잠을 깨우기 위한 수단이었던 모닝커피 한 잔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끓어오르는 물의 작은 기포들, 잔에 부을 때 퍼지는 고소한 향기, 그리고 손에 닿는 머그잔의 온기까지 그 모든 순간을 오롯이 느끼게 되었죠. 급하게 들이키는 대신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음미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이 그 향기 속에 녹아 사라지는 것처럼요. 산책을 나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걸음은 더 이상 목적지를 향해 재촉하는 법이 없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의 섬세한 색깔,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의 부드러움, 심지어는 보도블록 틈새를 비집고 돋아난 강인한 풀 한 포기까지도 눈에 들어옵니다. 저 작은 생명도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는데 나는 왜 그렇게 나를 채찍질하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저는 일부러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곤 합니다. 주황색, 붉은색, 보라색으로 물들어가는 노을은 매일매일 다른 그림을 그려내죠. 예전에는 그저 하루가 또 가는구나 하고 무심코 넘겼던 풍경이 이제는 삶의 경이로움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지는 해를 보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득 이렇게 쉬고만 있어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오랜 습관과 사회가 주입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믿음은 끈질기게 저를 붙잡으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 안의 작은 씨앗, 즉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괜찮아. 너는 이제 너의 시간을 살고 있어라고 속삭이며 그 불안감을 다독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바쁨을 멈추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과의 화해이자 제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기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갇히지 않고 오롯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연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성취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내는 작은 기쁨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화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 평화는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제 마음 속에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위에는 더 이상 조급함이나 불안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투명하고 맑은 저만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호수 위에 드리워진 맑은 하늘처럼 제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짙은 안개 속에 갇혀 길을 잃었던 배가 마침내 등대를 발견하고 잔잔한 항구에 도착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정작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애썼던 시간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기준 앞에서 스스로를 한없이 작게 느끼고 채찍질했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가족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그저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바쁨이라는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바쁨 속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소중한 것, 즉,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무엇에 설레고 평온을 느끼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마치 끝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멈추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말입니다. 제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노는 삶을 살아보며 깨달은 것은 진정한 삶의 의미는 거창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음악가처럼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섬세하게 느끼고 사랑하고 즐기는 데 있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나뭇잎의 속삭임, 갓 구운 빵에서 피어나는 고소한 향기, 사랑하는 이와 손을 잡고 걷는 길 위에서의 따뜻한 눈빛,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작품이며 더 이상 무언가를 더 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시나요? 혹시라도 아직은 이렇게 쉬어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간다면 그 불안감마저도 괜찮다고 따뜻하게 다독여 주세요.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과 사회적 믿음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어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갈 시간입니다.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가두거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불안해하며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만의 빛깔로 삶이라는 그림을 완성해 나갈 시간입니다. 그 그림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삶이 후회 없는 자유와 평화로 가득 찬 가장 아름다운 놀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혹시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을까요? 어쩌면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틈으로 따스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여정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처럼 외롭고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요. 제가 2년간의 시간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지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은 그 작품을 어떤 색깔로, 어떤 선으로 채워나갈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술가입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기대, 혹은 이래야 한다는 낡은 생각의 틀에 갇혀 당신만의 아름다운 붓질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자 행복입니다. 그러니 혹시 이 모든 이야기가 흐릿해져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다 해도 단 한 가지만은 꼭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소중하며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빛을 더하는 더없이 귀한 별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할 용기를 내어 보세요.